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적으로 인식될 것,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에 매진하는 군 통수권자를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도를 넘는 무례의 극치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안위보다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런 격앙된 대통령실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윤핵관 하는 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나 그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당권 경쟁에 나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로 만드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입니다.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도 요구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안 의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대통령실발 비판이 계속되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로 실력대로 그리고 정책 승부를 하자. 안 의원은 당 비대위와 선관위에 대통령실 관계자발 윤심 기사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캠프에 참여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 위원장은 안윤연대라는 표현이 매우 적절치 않았다며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안 의원이 문제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했고 양강 후보인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안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공개 경고에 나선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견을 이해했고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구도를 피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이다.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 최근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멘토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혹시 이게 누구 생각일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거센 설전,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개인 판단이다. 어제 당에서도 이건 개인 판단이다. 이런 입장들 좀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본인의 SNS 지난 3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탈당, 정계 개편, 신당 창당 이런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그러자 다음 보시죠. 이준석 대표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내요. 한동안 뜸했는데 요새 많이 냅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신당 창당한다는 이야기 적극적 해당 행위 아닙니까? 당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도 보이는데 이거 그건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얘기가 심평 변호사의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어제 주말 동안 회자가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당시에 대선 경쟁이 한참이었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최영실 편집위원. 예. 그 두 가지 얘기. 저거 벌써 한참 됐어요. 벌써 이제 2년 전 얘기잖아요. 대선 때. 그 얘기와 심평보사 얘기를 같이 동시에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국민의힘의 불만이었다. 못마땅했다 뭐가. 그리고 뭔가 확 바꾸길 원한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을 2020년 6월에 했나요? 예. 2021년 6월에 했나요? 21년 6월. 21년 6월이었죠. 그 6월 29일인가 그때 하셨을 때 예. 하시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았죠. 예. 제3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여러 가지 뭐 예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굳이 자신에게 딱 맞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왔을 수도 있겠죠. 그 부득이한 표현,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 추후에 선택지 하나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을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와서 탈당설이 나다는 것은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비상 조치를 통해서 비상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대통령과 연대와 조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들이 올라가고 있겠죠. 그게 신당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우리 정당사에서 뭐 없었던 사례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전 사례를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돼서 예, 결국에는 대통령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당으로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 당시에. 그리고 신당이 힘을 얻었고 결국 신당이 주류가 됐습니다. 다수당처럼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창당을 하면 모두가 그 다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권 교체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분열한 정당은 다음에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예.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뭐 바른정당으로 나눴다가 바른정당이 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됐다가 예. 결국 유승민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결국엔 다시 들어왔죠. 예. 결국엔 분열돼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 전례를 보시면 대통령의 힘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힘은 되지만 결국 결과는 나빴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한번 반추해봐서 선행사를 잘 보신다면 예. 좋은 결과를 선택하실 그럼 짧게 전망을 짧게 신당 창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은 좋지만 1년, 2년 지나서 예.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본다면 전망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만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네. 만약에 진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신당이 생길 걸로 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정치에서 뭐 불가능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도 예. 워낙 그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가 낮은 예. 전남도에서 이제 선대위 이제 그렇습니다. 발족식을 하면서 호남 이제 쪽에서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호남에 발족식을 가서. 하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언급을 이제 하신 거고 사실 저희 당이 지금 당원 85만 명의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과 그리고 세대별로 또 다양한 어떤 계층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뭐 당 대표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예. 심평 교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지나친 좀 과한 좀 저는 더구나 과한 사실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니까 더 약간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뭐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죠.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예. 뭐 그런 어떤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현재 그 대표 경선은 굉장히 지금 흥행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가 될 때는 일방적으로 78% 80% 그냥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국민 어떤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경선 시에 좀
지나친 예. 어떤 발언은 좀 관리는 어. 특히 이번에 심평 교수의 저 발언은 예. 김기현 대표조차도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약간 언급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언급을 예. 했습니다만은 좀 저런 발언은 좀 신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주 의원님이 2번 말씀하셨는데 2번 끝에마다 조금 자중하고 조금 잡으면 안 좋습니다. 좀 차분하게 갑시다. 요거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근데 실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거치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지금 들어온 상태잖아요.